대치동 음마아파트가 2016, 17년도에는 10억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게 점차 올라서 지금은 뭐 30억, 40억 이렇게 급등을 하고 부동산 값이 너무 쉽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10억, 1억 실제로 모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집값 1, 2억 오르는 게 아니라 아예 집값이 10억, 20억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둔감해진 게 아닌가. 미국 연준도 또 금리를 이제 다시 인하 기조로 한다고 하니까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유동성 장세 이어지고 인플레가 계속 이어지면은 사람들이 더 돈의 가치를 좀 적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다 보니까 한국 안에 다 같이 살고 있지만 아예 자라난 나라가 다르다.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 세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났다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중진국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MZ 세대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옛날에 뭐 조부모나 아니면 부모 세대님들은 최대한 아끼고 모으고 절약하고 그래도 은행 뭐 예적금 금리가 10%대였으니까 쉽게 부를 이룰 수 있고 또 이제 부동산 투자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자산가 대열에 들어가고 그렇게 됐지만 지금 MZ 세대들은 아예 그 선진국이 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성 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비 문화에 많이 젖어 있고 또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서 세대에 따라서 소비에 대해서 돈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기자 시작할 때도 한국에 제2의 IMF가 온다고 그런 루머가 돌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지 않았고 주가도 계속 올랐고 그다음에 그 2020년대 들어왔을 때도 제2의 IMF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루머가 계속 있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고 또 지금도 제2의 IMF가 올 것 같다 아니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뭐 주식 폭락이 뭐 한 8% 그 정도 이렇게 빠지는 정도고 연준도 다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계속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도 거품이 끼는 거죠. 유동성 장세에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불로소득으로 이렇게 얻게 되니까 좀 쉽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급격한 급락이 왔을 때 본인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를 이제 그때 겪으면서 예전에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 IMF를 겪었을 때 왔던 그런 자각을 이제 젊은 세대들이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MZ세대들은 거의 선진국형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선진국의 상류층이 할 법한 소비가 한국의 일반 중산층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유동성 장세의 영향으로 다행히 상향평준화 이런 게 좀 이루어진 상태이기는 한 것 같고 그래서 돈에 대한 태도라고 본다면은 돈에 대해서 욜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를 즐기면서 살자. 그래서 뭐 해외여행 많이 가고 여행 많이 가고 취미생활에 돈 많이 쓰고 그런 욜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사회는 10대에는 대학 가야 돼. 20대에는 결혼해야 돼. 30대에는 뭐 승진해야 돼. 40대에는 뭐 그 자녀 대학 서포트해야 돼. 뭐 이게 다 나이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본인이 내가 그런 삶의 기준을 따라가는 걸로 만족을 할 수 없고 내 삶의 이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은 과감히 그런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근데 최대한 내가 돈의 영향을 덜 받고 돈에 너무 집착하면서 내가 무리한 일을 하지 않고 그런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게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본인의 에너지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남동에 100억짜리 집에 살아야 만족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뭐 스타트업을 한다던가 대기업에 들어간다던가 그런 유튜브 셀럽이나 아니면은 뭐 연예인이 된다거나 아이돌이 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 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지방에 그런 헌집 살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그냥 뭐 1억, 2억짜리 집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텃밭 가꾸면서 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런 삶도 이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삶의 방식이 허용이 돼야 한국 사회에서 돈이나 그런 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던가 돈에 대한 불필요한 그런 탐욕이 좀 줄어드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는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
돈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고 내가 뭐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뭐 나의 꿈이나 이상 이런 거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그 밑바탕이 되고 필수적인 그런 존재가 되지만 너무 많이 돈을 무가치하게 쓰게 되면은 그게 독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금융이나 경제랑 상관없는 말씀을 드려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흥부놀부전이 있잖아요. 놀부라는 그런 이름이 한국어 놀다에서 왔다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게 티베트 아니면 네팔 지역에서는 놀부가 동화에서 상인 이름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자 상인 아니면은 장사를 잘해서 돈을 잘 버는 상인, 그런 상인으로 놀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놀부가 주인공으로 나온 그런 티베트 전래 동화가 있는데 친구가 놀부가 맡겨둔 금을 야금야금 훔친 거예요. 그래서 놀부가 그거를 알고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 주거든요. 자식을 숨긴다던가 자식이 원숭이가 됐다고 속여서 친구가 자기가 속였다는 거를 토로를 하고 다시 금을 돌려주게 만드는, 그러니까 놀부가 티베트의 인식에서는 그렇게 막 탐욕스럽고 부를 위해서는 나쁜 행동도 서슴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돈을 벌지만 자신의 이익을 불공정하게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되갚아주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놀부가 형성이 됐다고 해서 아마 그게 이제 옛날에 한국으로 오면서 다른 인식이 생겼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돈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벌면 안 되고 부정하게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만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 세대 때도 운 좋게 강남에 진입을 해서 자산가가 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나뉘어져서 그 부모 세대들이 지금 영끌에서 집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식들과 본인들이 그때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너무 그 기회비용이 크니까 지금 이런 다시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집 사야 돼, 무조건 부동산 사야 돼, 그러면서 투자에 끌어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MZ세대들도 부모 세대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부동산 영끌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이 부동산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투자 자산이라는 그런 인식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런 거고, 증권 분야를 오래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주식시장을 부양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와닿지가 않고 실제로 주식 실패를 한 그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한국에서 쉽사리 사그러들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좀 투명도가 낮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미 투자자들이 작전 세력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업 오너가라던가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의 기관이나 세력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박탈감 등이나 똑같이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동기에서 투자를 하고 자금을 모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좀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투자 실패를 겪었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8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해서 그때 들어갈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항상 급락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또 계속 사상 최대를 갈아치우면서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공포심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미국 퇴직연금 401k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미국의 노동자들이 이제 은퇴하고서 받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따라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401k를 좀 따라서 투자를 한다거나 하면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3,250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주담대가 60%고 1은행권들이 다 대출을 조이고 있어요. 카드론도 사상 최대인 상태여가지고 카드론에 대해서 어떤 뭐 교수님들은 공포스러울 정도다, 이게 진짜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다 정부에서 대출도 누르고 카드론도 누르고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서민이나 그런 분들은 진짜 돈 빌릴 데도 없고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카드론 쓰고 싶은데 카드론도 못 쓰고 이제 사채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하고 또 한국은행은 아마 기준금리 동결할 것 같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들 마음속으로 시장의 급락이 올지도 몰라 이런 공포심을 항상 가지고 24시간 내내 이런 공포심을 안고서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급락이 그렇게 쉽게는 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 경제나 뭐 세계 경제나 미국 경제나 항상 급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활비라던가 정말 뭐 지출이라던가 빚 내는 거라던가 그런 거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